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3,200선까지 터치하는 우리 시장 모습 보이면서 모든 흐름상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낙관적인 시장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자, 당장 다음 주 여러분들의 계좌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0-1023번입니다. 1023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2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 또 양쌤 신미애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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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 3월부터 2달 연속으로 주말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찾아뵐 때마다 급등 임박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신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OTT 관련주들이 이번 주 급등하는 흐름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후속주로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가져왔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놓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중요한 건 시장이 더 올라갈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만 올라갈 거야? 여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도 여전히 고민인 거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해서 종목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요목조목 따져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켓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 역시 날개가 달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의 상승세 이어갔고 우리 시장 역시 어제 금요일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 3,190선, 또 코스닥 시장은 1,020선으로 빨간불 켜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와 또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들과 이슈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3월부터 급등했었던 테마주들만큼은 제가 이제 수익만세 플러스 방송에서 선침해 전략을 조금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대형주나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하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형주보다는 백신 여권 관련주, 라운시큐어에 조금 주목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 선침해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3월 22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우리 시장에서 31% 정도의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제가 선침해 전략 드렸을 때부터 역시나 좀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점이 3월에서 4월로 넘어왔을 때 창투자 쪽으로 몰렸었던 수급들이 대규모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OTT 투자 쪽으로 관련주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 아마존의 OTT 관련주 코퍼스 코리아를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급등하기까지 뭐 한 달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6거래일 만에 최대 45% 정도의
주가 상승을 조금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 역시 아마존이랑 SK의 협력 이슈 나와주면서 이번 주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를 미리 선침의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좀 말씀하시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조금 눈에 띈 점이 뭐냐면 카카오의 미국 웹툰 플랫폼 인수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랑 상한가 가는 흐름 나왔었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관련주들이 이번 주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웹툰이라고 한다면 OTT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한국 시장의 OTT 관련주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OTT 관련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 코퍼스 코리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강세 웹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급등 임박 OTT 관련주 아직 남아있는 관련주들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카카오 미국 인수 소식과 또 아마존 SK 협력 이슈까지 이렇게 다양한 창투사,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이 웹툰과 또 웹소설 관련해서도 요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보니까 또 네이버, 이 카카오도 좋다고 들었는데 두 종목 좀 집중하기가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웹툰 관련해서 핫한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좋으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하고 나가지고 예. 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은 종목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급등을 했었고 이제 액면 분할 이슈로 급등이 나왔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이슈는 사실은 액면 분할보다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주목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카카오의 신사업입니다. 카카오가 신사업을 계속해서 좀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IPO, 대형 IPO 관련된 대여들이 지금 잔뜩 준비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잠깐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급등 나온 다음에 눌린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린 카카오의 신사업 그리고 대형 IPO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카카오, 네이버보단 카카오에 조금 주목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와 또 카카오 이 두 종목을 여쭤봤는데 카카오는 현재 액면 분할 이슈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카카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까지 살펴보았고요. 저희 양쌤 전문가님께 이번 주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근데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액면 분할 이슈가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도 이제 변수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서 1000포인트가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뭐 실업 청구 건수 감소도 됐었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작년 2020년도 한 해에서 낙폭 과대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좀 회복 경기 국면이라면 지금은 정말 속도를 내줘야 되고 이제 뿌려놨었던 것들을 거둬야 되는 시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정말 회복 국면까지 갈 수 있겠느냐,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람의 노동을 하면서 획득을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투자를 하면 투자를 회수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뭐 작년에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좀 주춤했었던 투자 활동들이 올해 같은 경우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도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의 이 확장 국면을 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공매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증시에 대한 키 맞추기 싸움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임 다시 한번 좋아지죠. 그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출연은 하진 않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들은 그래도 가급적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증시들은 조금은 더 이 주도주 형태를 만들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3,000포인트 그리고 3,100포인트 이상의 지금 현재 증시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레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1000포인트 시대라고 하면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단단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이제는 단단해지면서 올라가줘야 되는 확장 국면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직까지는 5월 전까지는 증시에 대한 키 맞추기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금은 더 홀딩을 하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웹툰이나 이 웹소설 관련해서 뜨겁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양쌤 전문가님이 이 낙폭과대주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순환매 전략으로 수익을 주시는 걸로 잘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요 전문가님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소개했었던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카카오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OTT라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은 항상 양쌤 공략에서 선취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상한가 관계에 너무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매수 자리들은 이런 구간들, 눌린 구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전혀 주가가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매수 자리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전부터 모아가는 전략에서 재료가 크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OTT는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좀 변수가 있는 거는 코로나 증가 추세라는 거에서는 좀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 확장 국면이면은 우리가 또 경기 민감주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앞으로 가야 하는 산업들을 또 공략을 한다라거나 그러면 또 양쌤이 계속 강조하는 모빌리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포트라는 것 자체를 공략을 하실 때는 구성을 하실 때는 정말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단발적인 테마주만 공략해서 나는 단타가 좋아 할 건지 그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용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OTT는 계속 갈 것이고 강조하고 계시는 이 모빌리티. 사실상 한 가지 섹터를 포트에 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분산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렇게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 움직였을까요? 네, 이제 제가 코퍼스 코리아랑 함께 선침해 전략 드렸었던 LG 헬로비전이 이번 주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3분기에 디즈니사의 OTT 이제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선침해 전략 드렸었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거를 조금 뜯어본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미국 내 가입자가 1억 명인 공룡 OTT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을 봐야 됩니다. 마블이라든지 픽사라든지 이 디즈니와 관련돼 가지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 OTT 플랫폼에서 마블이라든지 픽사 그리고 디즈니 플랫폼을 다 이제 계약 종료하고 이제 자신들이 독점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정말로 OTT 공룡사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인 LG 헬로비전을 추천드렸었습니다. 국내 3사 통신사 SK, LG, KT 모두 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서 SK 같은 경우에는
발을 빼고 아마존 프라임 쪽으로 갔죠. 그럼 결국에는 LG하고 KT 이 두 개의 이 두 큰 이 통신사들이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직은 명확하게 계약을 추진했다라는 이슈는 없고 협력 중이다라는 이슈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2018년도에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 이력이 있는 LG U+가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LG U+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LG 헬로비전, LG U+가 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LG 헬로비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LG 헬로비전을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였었는데 사실은 차트를 조금 전체적인 모습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전에 강한 흐름 나왔던 구간에서 삼각수렴대 만들어준 상태에서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최대 뭐 20% 이상의 급등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선침의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들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글로벌 대기업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랑 조금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스몰캡 위주의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OTT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TT 관련주로 또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스몰캡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2019년도 초까지 10,000원대였다가 좀 지금 주르르 미끄러졌다가 지금 5,000원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조금 더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 이런 대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케이블 TV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TV를 보는 이 데이터 트래픽보다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좀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이 OTT 플랫폼에 대한 이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LG 헬로비전을 단순히 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 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LG U+라는 이 지주 회사가 CGV하고 그다음에 LG 헬로비전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미디어 빅데이터 사업을 조금 신사업으로 영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 고객들의 니즈, 이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 안에서 과연 고객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영화를 즐겨보고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빅데이터, 쌓여있는 빅데이터의 활용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OTT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저는 LG 헬로비전 충분히 이제 대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앞으로도 종목들은 차별화가 될 건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벼운 선순환 될 수 있는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정책주들도 많이 움직이겠지만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뭐 해결해야 되는 정책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도 계속 저출산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되고,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산하 정책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 1인 자녀가 아니라 이제 3인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고령화 사회는 점차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출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돼야 되면 정말 기본적인 뭐 일자리도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정책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급 쏠림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통해서 차트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뭐 듬성듬성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 아가방 컴퍼니가 가기 전에는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종목들이 계속 수급들이 순환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가방 컴퍼니 자체의 급등은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 더 심각한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예고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가 급등을 했네, 수급이 쏠렸네라고 단순하게 보지 않으시고 이 종목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캐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 또 다음 종목은 어디가 될까요? 그 종목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관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 홀딩 전략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을 할 때도 주가가 항상 변동성 나올 때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의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선을 준비를 하는 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끝까지 한 뭐 6개월 정도의 좀 장기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아가방 컴퍼니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장에서 이 상한가 가까이 터치한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로투세븐 역시 같은 섹터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출산 관련 이슈로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뭐 다들 OTT가 좋다, 뭐 모빌리티 좋다, 반도체 좋다 하면서 우르르 이렇게 쏠려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고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다음 정책주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업 수당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 고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이런 포커스 자체를 경기 회복으로 맞춘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를 해야죠. 그럼 소비를 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이 저출산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주 관련주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관심 있게 보는 3대 정책에서는 저출산, 복지,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징주는 저출산이지만 두 종목은 일자리와 그리고 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 섹터와 또 순환매, 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읽는 섹터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4월부터 꾸준하게 OTT 관련주들의 급등 릴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느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이렇게 큰 두 개의 대기업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는
쿠팡 플레이 관련주들도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존에 급등이 좀 나왔었던 KTH 그리고 쇼박스보다는 새롭게 바닥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목이 바로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쿠팡과의 연관성을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초록뱀 미디어는 이제 드라마 그날 밤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 판권을 쿠팡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약 5조 원의 자금을 좀 얻게 됐었는데 그 자금을 단순히 이제 물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텐츠, OTT 관련된 이 쿠팡 플레이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겠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라고 한다면은 쿠팡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OTT 사업인데 보시면은 쿠팡 역시 이 미디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충분히 쿠팡 플레이 관련주로 이 초록뱀이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는 전부 다 초록뱀 미디어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라고 다 볼 수가 있고 지금 하이브의 이런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바꿨죠. 이런 빅히트 행보와 더불어 가지고 빅히트 드라마까지 초록뱀 미디어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생각한다 본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반응받고 있는 초록뱀이 충분히 급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OTT 플랫폼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종 우리 OTT 서비스죠. 웨이브를 이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펜트하우스다라는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트하우스를 보기 위해서 이 OTT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이전에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만들었던 OTT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 초록뱀 미디어도 급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초록뱀 미디어가 1차적인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충분히 눌려주는 이러한 삼각수렴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충분히 지금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2차 파동을 준비하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급등했었던 DPC의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좀 비슷합니다. DPC의 차트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DPC 마찬가지로 예전에 방탄소년단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온 상태로 삼각수렴대 만들어준 상태에서 돌파 나온 상태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초록뱀 마찬가지로 삼각수렴대 돌파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3,000원까지 잡아도 충분히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록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펜트하우스처럼 올해 가장 화제작들을 이 초록뱀 미디어에서 만들고 있고 또 요즘 가장 흐름 좋은 이 OTT 관련주들 중에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DPC 같은 종목들은 이미 뭐 상한가도 가고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는데 이 종목은 그런 흐름은 아직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가는 종목만 간다고 네. 안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전에 DPC도 차트를 보면은 이전에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 라인 때죠. DPC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는 흐름 나왔을 때 충분히 그랩과의 상장 이슈가 나와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다가 쌍바닥 만들어준 상태에서 급등하는 흐름들. 충분히 시장에서는 상한가 가기 전에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장중에 이슈 나와서 상한가 가는 흐름도 있지만 DPC라든지 이와 다른 종목들도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상한가 가는 흐름 나왔지만 충분히 이전부터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북미 웹툰 플랫폼을 인수하겠다 아니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소식까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슈까지 충분히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록뱀 마찬가지로 지금 펜트하우스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쿠팡 플레이와의 이런 판권 계약 이슈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적인 국면이라든지 이슈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적 또 이슈적 국면으로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바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3대 정책주 중에 하나, 네. 네,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일단 일자리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 에스코넥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윌비스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주도주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주도주 외에도 정책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근데 그 급등한 종목들이 인맥주죠. 그리고 그 인맥주를 제외하고서 갑자기 또 급등해요. 정책주입니다. 투자자분들. 그 말은요. 이제 또 경선도 치러야 되고 또 대선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은 이 일자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논란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그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가 됐다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좀 논쟁이 있었던 게 좀 파트타임이냐 아니면 좀 장기간의 정규직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좀 감소가 된 거냐 그런 논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윌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공략은 하되 투자자분들 이제 주가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또 매도 한번 해주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한번 재매입해주고 이런 전략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현 정권에서도 한 2018년도까지도 한 금액 이 재정 예산만 해서 한 54조 정도를 썼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한테 또 일자리를 늘려라. 우리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또 일자리의 이 부족 현상들도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도 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정책주로 바라봤을 때는 일자리 테마주들은 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윌비스가 최근에 갭상승도 나오고요. 급등도 한번 나왔죠. 이날 21%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급등할 때 매수 절대 들어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들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면 항상 템포가 늦어요. 투자자분들. 오늘 제가 2부에 그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 안에서도 정말 주린이만 모르는 나만의 실수를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200원 이하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2,2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조금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00원 이하 그리고 3,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1,90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윌비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윌비스뿐만 아니라 사람인 HR 역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살짝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조금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미 많이 호재가 반영이 된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에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일자리. 그렇죠. 재작년에도 해결이 안 됐고요. 앞으로도 해결이 뭐 바로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구인구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내가 또 쓰고 싶은 거 사용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필요한데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진짜
고용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이런 4대 보험 가입해서 월급 받고 투자자분들 그런 직장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 자체가 돌아가려면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해결이 빨리 될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사람인 HR을 공략을 하시든 윌비스를 공략을 하시든 일자리에 대한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 추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끼가 있는 종목들은 윌비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혹은 에스코넥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은 테마지만 무게감이 있는 종목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통해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요.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윌비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대 정책주 중 하나 그리고 또 움직임 좋은 종목으로 바로 윌비스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2,2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9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OTT 관련주들을 보실 때 네. 가장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을 봐야 된다고 제가 방송 내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뱀도 쿠팡 플레이라는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었었고 L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코퍼스 코리아도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종목도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바로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국내 진출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키스트가 협력사로 조금 부각되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때 협력소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조금 들어올 것 같고, 최근에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올 한 해에만 5,500억이라는 거금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애플 TV도 1,000억 원, 그리고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1조 원이라는 거금을 이 컨텐츠, 한국 컨텐츠 시장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 컨텐츠 시장에서 이 정도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온 거는 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이 오리지널 컨텐츠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 시장이 그만큼 메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 이슈가 있는 이 키스트도 상당히 지금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간접 수혜 종목인 거죠. 이제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컨센서스상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가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초록뱀 말씀드렸었을 때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수렴대를 이제 막 돌파할 수 있는 이 수렴의 끝부분에 있다. 이평선들 수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성이 지금 결정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가 어떻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으냐, 19,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200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컨텐츠로 급등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A스토리라는 종목이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라왔느냐, A스토리 같은 경우에 바닥권 대비 300% 올라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위지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VFX 이슈 엮여주면서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2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전에 자율주행 그리고 창투사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결성이 있는 간접수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100%, 200%, 300%의 주가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스트도 지금 삼각수렴대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오리지널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 충분히 많은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키스트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마지막 예. 네, 이제 복지로 갑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지라는 것 자체가 고령화의 복지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고령화의 복지면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휴지나 뭐 기저귀 이런 복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령화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또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지만 아직 숙제에서 과제인 내용 중에 하나가 치매거든요. 뇌질환.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복지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프론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 치매 패치라든지 치매 테마주들이 또 지속 상장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뭐 임상 단계인 종목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치매 테마주 하면은 메디프론이 단연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좀 수급을 받아주고, 좀 거래량도 받아주고, 좀 자리를 다시 좀 만들어주는 구간이 발생이 됐는데, 일단 지금 이 종목 하나, 그리고 자 아이큐어라는 종목 하나 보시면요. 최근의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낙폭 과대를 해줘요. 근데 이 낙폭 과대를 해주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최근의 시세의 차트들의 공통사항인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재료를 찾아주고 차트를 찾아줘야 돼요. 낙폭 과대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런데 이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바라봐주는 게 좋지만 거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우리는 또 하나씩 종목에서 뜯어보면 좋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래서 아이큐어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는 또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되는데,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코로나 수혜주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뭐 휴지라든지 마스크 테마주로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날 때 이제 뭐 세정제나 그리고 이제 마스크나 휴지나 다 수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당장에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격상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죠. 낙폭 과대가 됐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 과대 낙폭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투자자분들. 그러니 지금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디에 관점에 이 포인트를 가져가느냐, 그 포인트를 가져가는 방향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정말 이 명암 차이가 확실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쪽들도 이 3대 정책주 중에 하나, 그리고 3대 테마주 중에 하나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메드프론이나 아이큐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나리자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5,500원 이하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 6,500원 가격대, 그리고 손절가 4,900원 가격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크,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3대 정책주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단기 수렴 공략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길게 좀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종목은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달 한 달가량은 저는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증시를 키 맞추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직 크게 강하게 한 방을 만들어주지 않은 종목들은 좀 다시 강한 상승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면서의 힌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무료 방송에서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특징주들도 수없이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사이클이 도니까 아직 안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움직여야 되고 너무 많이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줘야 되고 최근에 OTT 굉장히 강했잖아요. 쉬어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난주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 그린 뉴딜 다음 주에 또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움직이지 않은 테마주들과 그리고 종목들을 좀 순환매에 따라서 좀 집중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점이라거나 아직 뭐 앞으로 더 길게 가야 된다라거나 그것도 아니고요. 뭐 짧게 공략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 종목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5,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선침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OTT 관련된 이 테마주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OTT 플랫폼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웹툰을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데이터 트래픽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언택트 환경, 이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이 지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OTT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종목 LG엘로비전 그리고 코포스코리아 전부 다 이 글로벌 대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OTT 관련주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키스트 그리고 초록백 미디어도 이 OTT와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과 가능한 이 OTT 대장주, 숨겨진 대장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 일요일 오후 9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급등하는 종목들 보여드렸었고 오늘도 급등 가능한 종목들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대장주 일요일 오후 9시에 공개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침의 전략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OTT 관련 숨겨진 대장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그 노이즈라는 것은 정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차트 잠깐 볼게요. 작년에 투자자분들 그 10월 달에 또 앞으로 이 양도세 논란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뭐 대규모 이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까지 시장이 공매도 없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수가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매물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노이즈는 노이즈지만 공매도 일정 전에는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기대감, 회복 측면으로 그 포커스를 좀 같이 맞춰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지수가 빠질 때 현금 확보하지 마시고 지수가 올라갈 때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만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자분들께서 올라가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 같아서 안 챙기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홀딩 전략, 그 다음 주 2주 이후에는 현금 확보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간략하게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주린이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요. 나 아직 주식하면서 어려움 많아 하는 분들도요. 꼭 참여하셔서 양쌤만의 투자 방법들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양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과 또 상승 종목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3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2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023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